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레이더 3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리턴 관련한 그 표준 무시, 표준을 무시해서 오피리턴 관련 코드를 제한을 다 지워버린 폴리캐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드렸고 관련한 유튜브가 조금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그 관련 PR에서 리뷰어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또 이제 별도로 이 비트코인 공식 리파지토리의 이슈로 해가지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제 의견을 설명하는 이제 이슈도 남겼습니다. 한 7분 정도 채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리턴 미스터벨렌.org 오피리턴을 오시면요, 이렇게 저 이슈 페이지로 올 수 있고 한 8분 정도가 원래 이 이슈에서 라이크 그렇게 많이 안 눌러주는데 8분 정도가 지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원하시면요 와서 지지를 해주시고 바라비고 뭐 어차피 제 개인적인 지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비트코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요 들부처럼 이제 이슈가 퍼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것은 이 URL 오피리턴도 오셔가지고 혹시 보시고 또 트위터 같은 데서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설명 이제 레오라는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현재 이슈에 대해 설명을 잘 하고 있고요. 저보다 오래 전부터 이 이슈를 지켜봐왔던 개발자들이 이제 주로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내가 이렇게 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 이슈는 뭐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놨고 각종 이제 개발자들이나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스터벨린 제 입장에서 그 지금 문제로 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오피리턴 사이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조지 그레그 맥스웰이라고 좀 유명한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계에서 유명한 분들도 다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나중에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슈가. 제가 리플라이드 단 걸 트위터를 보면은 지금 전 비트코인 개발자 마치 템루트 때와 비슷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그레그 맥스웰인가 이분이 이제 뭔가 길게 이 현황을 분석해서 이분은 이제는 비트코인이 조금 커질 때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지지하는 입장을 보내고 또 반대하는 입장이 섞여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이제 원래부터 토론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토론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제가 제 핵심은요 이 리밋 이 용량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문제로 삼는 거는 코드를 지워버렸어. 그냥 대놓고 지워버리면 안 되지. 예.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되고 있고 그 지웠으면 해당 설명을 자세하게 이 마이그레이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 코드의 핵심을 건드리는 코드이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그레이션 코드를 엄브렐라 코드를 위에다가 감싸가지고 프록시 형태로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차차 이 비트코인 오피리턴 그 제한 이슈도 차차 없애는 방향으로 갈 거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코드를 한 플리캐스트 하나에. 그리고 그 제가 성분을 조사하니까 참 재밌는 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핵심 정책을 바꾸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블럭이 이렇게 있습니다. 블럭에 이제 오피리턴이 차지하는 용량이 있습니다. 오피리턴은 한 개로 제한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오피리턴 자체 데이터가 많이 쌓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건 다들 지금 포커스가 딴 데로 가 있거든요. 이 오피리턴의 사이즈를 늘리는 데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이즈를 늘리는 게 이제 풀리캐스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문제 삼고 있어서 그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한 개가 아니라 n개 오피리턴이 이제 n개 오피리턴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오피리턴의 용량이 제한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를 생성하면 끝이야. 오피리턴을 이렇게 나눠서 심지어 청크로 나눠가지고 멀티파트로 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개로 쪼개서 오피리턴 각 스페이스에 담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젠 더 이상 비트코인 블록이 데이터 저장소가 돼버려요. 이렇게 원래 트랜잭션을 담당해야 되는데 돈을 보내고 받는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는 그게 주 기능이 되는데 이 나중에 이제 1호상으로 그냥 트랜잭션 데이터는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그냥 JPG 이미지 하나가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뭐 나중에 이제 비디오도 담을 수 있겠네, 비디오. 좀 그런 짓을 비트코인에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데이터 저장소가 아닙니다. P2P 트랜잭션, 사람 대 사람으로 트랜잭션을 보내고 받는 장부의, 굳이 말하면 장부의 데이터베이스지, 이런 청크, 이 바이너리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영화, JPG,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그건 따로 만들라고, 오프체인에서. 그게 원래 지금 현재 건데, 이 비트코인 자체를 하나의 무슨 데이터 스토리지, 파이코인처럼 데이터 스토리지로 만들고 있어. 비트코인을 파이코인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지 참 얼척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다른 이제 트위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비트코인의 사명은 현대 잘못된 이 머니를 픽스하는, 이 피아트 캐시를 픽스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이고,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JPG 이미지를 동영상 MOV 파일도 될 수도 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머니의 흐름 자체를 바꾸려고 지금 비트코인 태동이 됐는데, 무슨 데이터를 자꾸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소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매수된 것 같아, 내 생각에. 매수. 의혹을 밝혀봅니다. 아직 검증은 안 됐습니다. 매수된 것 같아. 자, 이 타이밍 시점에 지금 이런저런 이제 비트코인 컴퍼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주축으로, 제가 그때 그 21인가요? 21 비트코인 투자회사 제가 했다는 거 레이드 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이제 완전히 금융자산으로 취급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 금융자산을 기축으로 한 투자회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뭔가 이쪽 이쪽 입김이 아니겠어? 그래서 굵직한 메이저 비트코인 개발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책을 바꿔서, 이렇게도 안 하겠지만 실제 이렇게도 안 할 거예요. 비트코인에 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비트코인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던 개발자들은 이 프로세스 자체도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다 의견을 먼저 수집을 한 다음에 차차에 BIP도 만들고 해가지고요. 프로토콜 프로포살도 만들고 해가지고 하죠.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냥 막 코드를 지워버리고 플리캐스를 올려버리는 짓은 안 할 거예요. 그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 돼가지고 뭔가 어딘가에 비트코인의 이제 전체 캐파시티의 제 데이터 저장의 용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서비스를, 비트코인 디파이 관련한 이 서비스를 해야 돼. 그러려면 비트코인에 이런 스토리지 캐파시티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 뭐 그런 쪽에 했거나, 아니면 이 이슈를 드러내가지고 일부러, 그러니까 일종의 다크나이트처럼 이슈를 먼저 드러내놓고 이거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게 하는. 근데 당연히 전자 쪽으로 저는 많이 키웁니다. 이분 이제 제가 뒤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네가 공개한 거니까. 그냥 오픈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그냥 뭐 일반 사스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냥 쪼가리 앱 파운더입니다. 파운더. 별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개발자라는 거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개발자고, 대신에 활동을 좀 오래 해야죠. 거기 GitHub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팔로우는 꽤 많이 확보했네. 뭐 이상한 정치적인 대만 국가랑 우크라이나 국가, 그 다음에 요 국기 보이시죠, 여러분? 수상 국기들. 뭔가 정치적인 느낌도 나고요. 포스트를 제가 분석해본 결과 좀 이상해, 사람이. 예. 좀 이상한 냄새 싸합니다, 여러분들 말로. 우크라이나, 그놈의 이스라엘 국기, 그 다음에 대만 국기가 왜 셋 다 걸려있지? 그부터 시작해서 좀 이상한, 이거 뒤에 뻗는데 이게 무슨 이미지입니까? 개인하고 이제 제가 결부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아저씨인데요. 아니, 선글라스 벗고 면상을 까든지,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래서 뭐 이상한 약간 폴리틱 쪽도 많이 올리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냥 제가 봐도 이 비트코인의 완전 핵심 정책을 바꿀 만한 감이 아니야. 그릇이 안 돼. 감이 아닌데 갑자기 플리킷을 만들어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GitHub에서 코드를 수정할 권한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활동을 했나 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크 이분은 한마디로 지금 현재 오피디턴의 제안을 저와 이제 함께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주축으로 지금
좀 뭔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오션 아시죠? 비트코인 마이닝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마이닝을 주도하고 있는 오션 솔루션의 이제 그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비트코인의 그야말로 탈중앙화성을 통해서 실제 자기 사업을 통해 행동을 하시는 분이고, 이거는 그냥 오픈 타임 스탬프란 이상한 사이트에 그냥 개인 앱 같죠,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파운더거든요. 나 좀 뭔가 매수가 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사실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뭔가 지금 개인의 행동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분들도 막 달려들어가지고요. 뭔가 일사불란하게 하는 걸 보면은 뭔가 느낌이 싸해요.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크립토 쪽에서 이제 인플루언서인데, 비트코인 네가 엑스퍼트 맞냐? 재준아, 네가 비트코인 엑스퍼트 맞아? 비트코인 엑스퍼트라면 벌써 이걸 드라마라고 표현하지 않지.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간단하게 아무나 코드를 지워버린 거야. 마이그레이션 코드 없이 엄브렐라 코드라도 있어서 여기 프록시로 감싸서 차츰차츰 이 정책을 차츰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장기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다 보니까 차츰차츰 지원화가 될 거 아니야. 정책을 만약에 해제를 하려고 해도 그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이제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를 하게 되면요. 이제 그 다음에 노드 운영자도 이제 이거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로 또 갑니다. 하여튼 좀 복잡한 문제가 좀 복잡하지 않게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 복잡한 문제처럼 마치 비트코인의 미래로 가야 할 것이냐, 비트코인 현재로 머물러 있을 거냐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요. 미래로 가는 거 누구나 동의하고 오피터 용량 늘릴 수 있어. 그러나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워낙 그 장기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 정책을 해제해 나가야 되는 게 목표. 그렇게 하려면 되게 복잡한 난이도의 마이그레이션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실력은 없고, 뭐 그런 미장한 갑자기 와가지고요. 비트코인 코드 지워버린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지워버린 거야. 지워버렸어. 그냥 이 빨간 게 지워버린 건데, 내가 지금 아직 승인도 안 했는데, 지가 이제 어서라고 해서 이제 PR 메이커, 지가 PR을 만들었잖아요. 지가 막 리졸브한 권한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히터브에서 왜 이런 걸 열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리졸브도 해가지고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체크를 해버렸어요. 문제 해결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저만 해도 그렇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 이슈를 몰랐다가 알아가지고요. 하여튼 오래 전부터 많은 개발자들이 이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지 되면 나 답답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참 그건 그렇고, 어쨌든 제가 회당을 바꿀 수 있는 거, 개인이 회당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미터벨 개인 이슈도 아닌데다가 한번 자기들끼리 잘 해보라고 합시다. 일단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좀 궁금해. 왜 이런 PR을 만들었을까? 그건 조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혹시 밝혀진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과 별도로 이제 제가 이제 좋은 질문은 제가 워낙 답변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고, 답변을 워낙 안 하는 제가 유튜버긴 한데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도 저희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니까. 광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줘서 이런 유재석이라든지 여기 이 사람들 같이 광고를 많이 보게 해가지고 썸네일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뷰수를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유튜브 그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오로지 멤버십으로만 운영이 되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유튜브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제가 답변을 할 만한, 제가 직접 답변한 건 아니지만은 저희 스텝이 답변할 가치가 있는 댓글은요, 답변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제가 이제 비트코인 오피리턴 관련해서 5월 1일 편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 동의했으면 지분 증명으로 정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비트코인을 컨센서스 협약 없이 막 무슨 개발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개발자도 아닌 느낌이 개발자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랜덤 새끼가 와가지고 비트코인, 우리의 소중한 비트코인의 전체 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이제 질문하셨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개발자 동의했으면 지분 증명으로
POW도 POS로 지금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스텝이 좀 꽤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댓글을 달은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그냥 이거 무슨 지금 이게 질문하고 같냐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옵션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윈도우 아시죠? 윈도우 OS. 그 윈도우도 소프트웨어잖아. 그럼 걔가 소스가 다 까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걔를 바꿔서 맥OS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들이 열심히 하면 맥OS를 바꿀 수 있겠죠. 윈도우를. 하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윈도우에 설치된 머신들이 이렇게 쫙 있고 다 윈도우를 깔아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그거를 이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 우리는 이제부터 맥OS로 간다 하면서 내부 소스 코드 그대로 컨트롤 C에 해가지고 맥OS에서 갖고 와가지고 만약 맥OS를 만들었다 가정합시다. 이 사람들이 어셉트 할까요? 네, 그 정도로 비현실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단일 파운데이션이 다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었던 거고 또 원래전부터 이런저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설명을 해놓으셨네. 여기 보니까 그죠? 그러나 이 전환 7년 이상의 준비 기간, 수많은 테스트넷 단계.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뭐 재단의 주도적으로 하나의 재단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크립토팔에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 코인입니다. 그래서 POS 같은 이제 완전히 컨센서스를 바꿔버린 작업은요. 비트코인이 일단 거대하잖아요. 이 사이즈를 봤을 때 완전히 그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건 가능해요. 뭐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맥OS로 바꾸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가능은 하잖아, 사실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실제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근데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애초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어느 물리계의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를 추적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시간여행 양자 역학 관점에서 시간여행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런 비슷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질문이 나와서 채굴이 다 끝난 후에 장부 검증은 가능합니까? 메커니즘으로. 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질문을 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저희 쪽에서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상세하게. 네, 아시겠죠? 전문적으로 달아드립니다. 오늘 공지가 좀 길었던 레이더인데요. 이런 식으로 엔터프라이즈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뭡니까? 목적은 돈 벌고 싶잖아. 그럼 비트코인이고 뭐고 비트코인이고 뭐공간에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돈 벌려면 비트코인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작동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티나게 하긴 싫잖아. 비난을 자기들이 다 받으니까 얼마나 알바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알바야,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심증,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물증이 하나도 없는데 제 심증에는 이 알바 같아, 이 새끼. 이 새끼 알바 같습니다. 약간 크립토 관련해서 뭔가 서비스도 하고 있고 파운더이기도 하고 하면서 비트코인 또 여기 개발자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컨트리뷰터이기도 하니까. 나도 지금 오래전부터 좀 미리미리 컨트리뷰터 해가지고 저도 그 PR 반대 권한, PR 그 코드를 푸시할 수 있는, 마스터 머지에 푸시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좀 획득해 놓을 걸. 아쉬움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이슈 제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놨고, 실제 우리 비트코인 개발자 커뮤니티 내에서 좀 라이크를 얻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토탈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마켓캡과 같이 올라가는 반등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마켓캡이 떨어지지 않았어. 이게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반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또 빅뉴스 하나 있었습니다. 약간 아시는 분들 아시고 모시는 분 모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빅뉴스였는데 드디어 이제 애플에서 예전에 이제 NFT라든지 크립토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앱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플에서 이제 드디어 앱 리뷰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했는데 이제 크립토 페이먼트, 그러니까 네이티브 페이먼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월렛 앱 같이 약간 프록시를 통해서 가는 거 말고 네이티브 페이먼트, 그러니까 앱 안에서 실제 그 크립토 페이먼트를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크립토 페이먼트 앱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드디어 이제 처리가 됐다면, 이거는 비트코인 뉴스라기보다는 우리 크립토 전체 산업에 해당되는 뉴스입니다. 특히나 NFT 같은 것들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월렛을 통해서 한다든지 약간 다른 기법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앱 내에서 자체적으로 페이먼트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네티즌들에서 이제 빅뉴스로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미스터벨린 이 단순한 저희 코인 유튜버, 크립토 유튜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고 있다는 것은 진짜 세계적인 정말 월드와이드의 이제 그 가장 빠른 소식을 지금 접해보고 계시는 겁니다.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BTC죠. BTC 플로우 프라이스가 이제 녹색이거든요. 플로우를 터치한 게 이제 역사적으로 한 네 번이 있었는데, 뭐 저번 저점이죠. 저번 저점 때 한번 터치를 했었고, 지금 이 터치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반등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로 돌고 있는데, 언제든, 그러나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터치하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비트코인 너무 자신감을 100K, 지금 거의 100K 좀 터치하려고 하나요? 지금 100K 좀 근처로 갔는데 뭐 뚫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고 항상 이걸 뭐라고, 셀링 프라이스, 이거를 직역하면 안 되고, 이거 뭐라고 우리 구독자님도 설명을 해야 될까? 천장이라고 해야 돼. 천장. 쉽게 말해서 천장종. 그러니까 천장과 바닥이 있는데, 천장을 제대로 터치하지도 않았어요, 이번 장이.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혹시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약간 그 셀링 프라이스 선을 터치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하락 웨이브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켜봅시다. 지금 뭐 반등이 오더라도, 어쨌든 지금 플로우 프라이스를 단 한 번도 터치를 안 하고,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언제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지금 계속. 약간 이게 리스크긴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2월 2일인가 1월 1일 그 레이더에서 샤페 레이쇼 보여드렸죠. 샤페 레이쇼에 의하면 아직 로우 리스크 구간이긴 한데, 아무튼 지켜봅시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가격이 막 뛰게 되면 하이 리스크 구간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린 쪽 이 녹색 그 플로우 프라이스 를 터치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안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강하게 상승되면 분명히 하락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바로. 자, 이더리움 토탈 서플라이 여전히 줄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절대 가격이 쉽게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예측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토탈 서플라이가 너무 좀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토탈 서플라이가 너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플라이의 상승량을 다 스테이킹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다시 이제 서플라이 증가량을 스테이킹으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는 결국은 이 거대 자본의 돈놀이패가 좀 돼버렸고요. 이더리움이 POS 이후에. 요것도,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우리 크립토판의 권력은 약해. 우리는 외부의 세력의 외부의 입김에서 많이 휘둘리는 아직도 크립토입니다.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은 크립토입니다. 크립토 인더스트리고요. 그래서 그 외부 압력이나 외부 파워와 완전히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좀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ETH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눌리긴 했네요. 그냥 주구장창 상승만 하다가 조금 눌림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와중에 이 USD로 보지 않아도, USD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전이 된 거고요. USD는 당연히 가격이 반등했기 때문에 반등했는데, BTC 기준으로 보더라도 1대1 기준으로 보더라도 TVL은 명확히 상승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졌다가 들어와. 이게 페이크 모션인가? TVL 이렇게 크게 뺐다가, 이주 진짜 큰 양인데, 이게 엄청나게 큰 비트코인 양인데 이걸 탁 뺐다가 탁 넣습니다. 그게 그 왠지 아이비트 냄새 나죠. 아이비트. 최근에 4월 초에 레드 블럭이 하나 생겼었죠. ETF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그 차트에서. 그 다음에 그린이 팍 떴습니다. 뭔가 뺐다 넣나 다시? 뭔가 페이크 모션인가? 왜 굳이 이런 짓을 하지?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사실은. 트랜잭션 피도 많이 발생할 텐데, 그 수수료 같은 거. 그런 걸 감안하고라도 이렇게 털고 싶었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오늘 짧게 비트코인 짧게는 아니죠. 길게 했습니다. 레이더 5월 3일 레이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